안녕하세요. 천재타로입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의 그림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상징하는 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림 하나하나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의 그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3번, 4번, 2번, 1번입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의 그림이 없으셨던 분들은 가장 끌리는 카드의 뒷면을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3번, 4번, 2번, 1번입니다. 네, 우리 1번 분들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를 뽑아주셨는데요. 저도 1번이 가장 끌려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분들은 0번 풀, 3번 오렌지. 호기심의 끝판왕이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다. 재밌어 보이면 시도를 합니다. 그게 또 우리 1번 분들의 힘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행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1번 분들은 그냥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 정말 뿔뿔거리는 강아지처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에게는 경험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는 추후에 뭐 이게 재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나에게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좀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고요. 3번 오렌지다 보니까 대중성을 상대하는 일도 괜찮거든요. 서비스업이라던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타인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 힘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렌지 3번 자체가, 그래서 아까 서비스업, 마케팅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도 참 괜찮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는 호기심이 없어지면 나는 거의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그래서 나의 호기심이 있는 게 나의 건강한 상태, 내가 어떨 때가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호기심이 살아있을 때가 나의 건강한 상태다. 호기심이 없어지면 우리 1번 분들은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좀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좀 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1번 분들께 조금 더 특성을 보면, 기축이라는 카드 볼게요. 와, 생각하는 이미지와 또 다른 카드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 스트렝스 카드. 지금 현재 에너지 카드를 보면요, 정말 찐득한 외로움이 나와요. 외로움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뭔가 우리가 눈물을 막 흘리고 싶어도 사람들 걱정할까봐 막 혼자 있잖아요. 밤에 막 울거나 밤에 좀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뼛속까지 외로움을 겪고 있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렝스 카드, 어떤 걸 인내하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가 있고요. 뭔가 풀리지 않는 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외롭지만 버텨내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에너지가, 요거는 좀 음기에 가까운데요. 양적인 기운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1번 분들께는 음적인 에너지와 양적인 에너지가 조화가 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좀 외롭고 혼자만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어도 양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좀 조화가 될 거고요. 우리가 그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원래 좀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 인물이었는데요. 지금 뭔가 내가 내공을 쌓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좀 인내하고 운이 안 풀리다 보니까 좀 참고 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분들도 이런 음적인 에너지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되면서 사실 운으로선 길하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나에 대한 경사에 대해서 뽑아볼 건데요. 그걸 뽑아봐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이런 에너지 카드를 봤을 때는 일단 조화가 지금 이루어진다. 내가 너무 위축이 됐던 사람, 너무 내가 인생은 혼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좀 사람들에 대한 인연운이 들어올 거고요. 또 내가 너무 뿔뿔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좀 외로워야 되는 시기다, 혼자만 있어야 되는 시기여서 좀 힘들긴 하지만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시기에는 내가 원래는 지속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지속력이 들어오고 이런 내가 버틸 수 있는 음적인 기운이 들어오면서 다시 버텨내는 힘이 되지다 보니까 다시 운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의 없는 기운을 채워준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정말 막 산불나듯이 막 불의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모되겠죠. 그러면 물의 기운이 적절하게 있으면 또 낫단 말이에요. 또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너무 찬 기운이 강해겠죠.
있죠. 그러면 불의 균이 또 적절하게 들어오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간 중화가 돼가지고 내가 좀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1번 분들께 나에게 올 경사를 뽑아볼게요. 경사. 주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방금 희소식, 경사 이런 걸 해볼까 했는데 소드 3번, 완즈 에이스, 소드 4번, 완즈 6번, 펜타클 9번. 좋네요. 와, 검 3번. 와, 1번 분들은 진짜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카드가. 소드 3번에 완주 6번이 먼저 나왔고요. 소드 3번은 정말 심장에 3개 칼이 꽂힌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완주 6번, 거기에 내가 상처받았던, 약간 내공을 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완주 6번 승리하는 카드예요. 이거는 합격, 승리, 축하 소식. 이건 정말 이 경사라는 소식과 맞아요. 이 내가 생일 모자 일 쓰고 축하받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나를 도와줘. 예를 들면 시험 합격 이런 게 가장 기랍니다. 취업 합격, 시험 합격, 내가 원했던 것 같아. 정말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여러 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합격운을 받을 것이다 라는 카드들. 두 번째, 완즈 에이스. 새롭게 이제 큰일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펜타클 9번, 돈을 많이 모은다라는 거거든요. 재물은 정말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지금 운들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마음 상했던 일들, 이전에 떨어졌던 뭐 기업이었던가,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완주 6번 성공으로 다 싸그리 돌아온다라는 첫 번째 경사. 두 번째 경사는 완즈 에이스, 펜타클 9번, 기부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완즈 에이스 새롭게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재물운이 쌓일 것이다. 만족스럽게. 이 펜더가 배불러가지고 이 더 음식을 못 먹을 만큼 막 이쑤시개로 막 이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더 할래 해도 아유 나 충분히 많아 이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재물운이 풍족하게 쌓인다는 게 두 번째 나의 경사고요. 세 번째가 정말 신기한 게 검 4번, 검 3번. 너무 좋은 소식들만 나왔잖아요. 근데 운은 꼭 좋은 것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막 급하게 했을 때 다시 이전몸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요요가 오는 것처럼 항상 이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너무 또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체온 올라가는 거 맞추는 것처럼 성과학이 있고요. 그걸 계속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 분들도 보니까 카드들이 다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언이라고 할 딱 점이 없었어요. 균형을 맞춰라 이런 카드들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카드를 보면서 이제 놀란 게 검 4번에 검 3번이에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 검 4번은 내가 장수가 칼을 쥐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카드입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운다면 검 3번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카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여라라는 카드입니다. 균형을 잡아라라는 카드고요. 내가 너무 위축되고 내가 너무 내가 막 너무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너무 힘을 자포자기하면서 뺄 필요도 없고 지금이 딱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상태인데 가장 운이 들어오기에 좋은 시기인데 에너지가 딱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래요. 균형 잡히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전에는 마음 아프고 예전에는 시도해도 안 됐었던 일들이 완주 6번 이번에 첫 번째 승리하는 카드 아니면 재수 이런 것도 되겠죠. 아니면 뭐 내가 예전에 좀 마음 상했던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카드다 보니까 합격 소식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완즈 에이스 새롭게 시작하는 돈도 막 많이 벌 것인데 당신이 이제 쉬어가는 장수 카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짐에만 있는다고 한다면 검사하면 다시 이게 심장에 3개 칼이 꽂힌 카드처럼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영반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요. 우리가 너무 이거 좀 무조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무조건 돼야 돼. 안 되면 저 죽어요. 이렇게 소원을 빌다 보면 사실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내가 초연한 마음으로 내려놓듯이요. 그냥 나는 할 뿐이고 난 행동을 할 뿐이고 그냥 신한테 맡긴다 이러는 마음으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신한테 맡겨두고 그냥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하다 보면 오히려 잘 된다고 나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1번 분들께도 초연한 마음을 넘어서 내가 너무 게으른 거드름을 피우다 보면 여기 심장에 3개 칼이 꽂힌 카드, 이 좋은 운기를 받지 못한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건 그냥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께 조언점을 조금 더 뽑아볼게요.
내가 과거 꿈꿔왔던 일들, 꿈꿔왔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과거, 우리 이 바보 상자처럼 과거에 묶여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의 인생도 안 풀릴 거야 라고 속단하는 것도 굉장히 이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결과를 계속 생각을 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검사 한번 상처받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꿈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꾼다고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분들한테는 조언점이요.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꿈을 꾸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재물복과 완주부 승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세요. 행동을 하세요. 당신 재밌게 사세요. 그냥 그 오렌지 3번처럼 재밌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라는 카드들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추가로 뽑아보면, 이건 제가 개인 리딩 때 사용하는 카드인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한테 내가 만약 꿈을 꾸면 뭘 줄 건데? 라는 카드 6개월 정도로 받습니다. 펜타클 에이스요. 하늘에서 주어진 금동전이요. 요거는 가장 큰 금동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라는 거거든요. 금전운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정말 손이 이렇게 하늘에서 거의 하늘만한 큰 금동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결론은 꿈을 꾸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행동을 하면 당신 나한테 뭘 줄 건데? 라는 카드에서, 물론 신과 거래를 하는 거 아니지만 펜타클 에이스, 하늘에서 주어진 금동전이 당신에게 결론으로 올 것입니다. 해보세요. 라는 카드들이 보여서요. 이게 가장 큰 경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펜타클 기사, 2번 바이올렛. 2번 분들은요, 펜타클 기사 2번 바이올렛이 나와서요. 펜타클 기사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강한 인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안정적인 수익이라던가 고정적으로 딱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라던가 뭐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 좀 중시하는 인물들이고요. 뭐 무대포로 그냥 뭐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꾸준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을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일을 완수하고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더 뽑아보면 또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요, 한우물만 팔 수가 있거든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집요함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 펜타클 기사에 이 육햇살, 사라는 카드가 함께 나와서 만약에 내가 뭘 하나를 하겠다 싶으면요, 정말 거의 깊은 수준까지 본질을 향해서 파고드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무서운 노력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렇게 보면 좀 성격이 바이올렛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성격이 까다롭고 자신의 정한 기준에 대한 단호함이 보입니다. 단호함이. 그래서 이렇게 왕이 있는데도 막 광대가 자기한테만 집중을 하면서 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집요하게 요 지금 끝만 보면서 막 엄청나게 막 무리하게 막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표정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독한 인물들이다. 독한 인물들. 저는 독한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못할 사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항상 오늘 앞서서 나의 에너지, 지금 기질을 먼저 읽는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보다도 나의 에너지, 나의 기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유하잖아요. 그런 나의 고유한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엘리트 코스처럼 뭐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기업, 그 다음에 뭐 결혼, 자녀,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다 정해놓은 약간 사회적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진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때는 이 정도의 재물은, 이때는 이 정도의 부동산, 이런 집, 이런 차, 이런 뭐 배우자, 이런 거 딱딱 맞춰서 다 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개인의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틀이라는 게 너무 맞춰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갔던 분들 거의 상위 0.001%겠죠. 근데 그런 분들 너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리스펙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고유한 기질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저 사람들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정도로 가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에는 너무 그 삶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맞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조금 더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계기였는데요. 이번 분들은 사실 좀 무서울 정도로 하나에 좀 집요하게 좀 집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번 분들은. 그리고 바이올렛 2번이 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독창성, 창의성, 개성도 있는 분들이고요. 자신만의 길을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에 딱 꽂히면요, 거의 잠도 안 자고 끝까지 해내서, 결단력도 강해서 한 번만 마음에 딱 먹으면 끝까지 해내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인 결과물을 낸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결단력, 나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결단력만 있으면 이렇게 낭떠러지라도 뛰어들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번 분들의 상황들, 전차 카드, 확실하게 뭘 하고 있으면 완제에 있을 전차 카드, 어떤 부분에 결심이 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뭔가 시도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내가 지금 이미 도전을 하고 있다, 이미 좀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큰 일의 시작이고, 전차 카드도 내가 어떤 거에 대해 하나로만 몰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카드들이 하나만 정말 깊은 수준까지 막 몰두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들, 뭐 연구 분야도 괜찮겠죠, 기술적인 부분도 괜찮겠죠. 정말 무서운 노력파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정한 기준을 내가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의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독하다라고 판단이 되겠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서요. 이번 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기도 지금 완제에이스, 큰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주는 카드, 전차 카드 하나만 몰두할 수 있게 이미 내가 딱 그런 그 환경, 신이 나를 세팅해 놨대요. 그래서 하나만 보일 수 있게, 내가 진짜 외골수처럼 하나만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 이번 분들의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분들한테 지금 보이는 경사를 볼게요. 볼게요. 와, 이런 에너지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제가 독하다 이런 표현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리딩을 하면서. 독한 사람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 분들은 이렇게 낭떠러지에 뛰어들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인데, 왕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죠. 상한 게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은. 너무 귀엽네요, 팬더. 이번 분들은요, 일단 먼저 검 4번에 이제 소드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은요, 이제 제가 시작해야 된다, 한 곳에 몰두를 해야 된다. 만약 저는요, 제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산다고 따로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거 따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요, 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소드 시종은요, 이 팬더가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책을 막 이렇게 쌓아두고 거의 초보자 지금 위치에서 그냥 해본다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면 속도감이 안 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당신 지금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결론이 뭔데? 이랬을 때 교환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뭘 하나에 꾸준하게 그냥 관심 있게 배워만 두면 교환 카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뭐 기간 혜택을 받는다거나 교환 카드 학교 소식을 받는다거나, 이게 재테크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거기에만 꽂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또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환 카드다 보니까 좋은 귀인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쇠 카드잖아요. 나에게 스승이 될 만한 귀인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걸 배우면서 거기서 전문가가 되는 카드거든요. 부동산, 뭐 재테크, 금융 쪽이 될 수가 있고, 펜타클 기사니까 돈에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저는 전문직에 되고 싶어서 뭐 회계, 세무 이런 거를 조금 따고 싶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나이가 될지 모르겠으면 해도 쉬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드 시종, 내가 개발만 시키면 다시 머리가 팍 돌아간대요. 그래서 교환 카드, 취업 합격 이런 것들 가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내가 사람들이 바뀐대. 이러면 대학원이라던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겠죠. 왜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귀인들, 나의 참 스승을 만난다라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서 내가 호기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길에는 당연하게 귀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경사운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움직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첫 번째도 움직이라는 카드가 정말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1번 카드랑 좀 다른 느낌은, 이 1번은 좀 다재다능한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만 정말 파는 사람이래요. 이 광대가
정말 무서운 거 없이 이 끈줄, 이 왕한테 보여준 이 끈줄 하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드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 이번분들의 큰 무기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문 카드, 당연하게 마음이 방황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즈왕, 관계토대왕 카드가 나와서 일복이 많아질 것이다. 일복이 그냥 회사 생활을 한다면 일복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복이 원래 좀 타고난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일복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고 내가 거기 포지션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나를 따르고 내가 약간 사장 위치처럼 일복이 많아진다. 만약 프리랜서 내가 사장의 위치라면 매출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마음이요 항상 공허하고 불안감이 크대요. 불안감이 크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딸려오는 현상이래요. 우리가 정말 그 음과 양이 항상 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운이 100% 좋은 운만 있으면 다 좋은 것만 올 줄 알지만 무조건 액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뭔가 하나 삐그덕거리는 건 있어요. 사생활에서 무조건 있어요. 운이 100% 좋은 거는 제가 임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뭐 간단히 사고가 났다라던가 좀 액땜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던가 아니면 내면적인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정말 술을 마시고 잔다라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번 분들이 두 번째 경사는 일복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문카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공허하대요. 그런 건 딸려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인지라면 중요하겠죠. 아, 그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별 문제가 아니야.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는 문제는 없는데 나의 심리적인 공허, 심리적인 방황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사는요. 컵 5번의 월드카드. 다 여기 컵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동요, 감정적인 불안감, 감정적인 후회감, 감정적인 자책감, 죄책감, 불안감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과거에 내가 좀 후회감이라던가 과거에 대한 연민, 과거에 대한 후회감, 이 시간 허비했다라는 거에 낭비했다라는 거에 대한 후회감,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집에 살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게 된대요. 근데 그 이면에 월드카드가 나와서 월드카드는 또 완성에 가까운 숫자란 말이에요. 보면 완즈왕, 월드카드 다 완성에 가까운 숫자고 내가 일복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카드들 그리고 만약 이사를 원한다고 하면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직을 하고 싶었는데요. 과거에 대한 기회를 제가 놓쳐서요. 너무 후회감이 큽니다. 라는 카드에서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들고 있는 그 두 잔이 이전 과거에 엎어졌던 잔디보다는 훨씬 귀한 잔이어서 당신에겐 더 좋은 기회를 오려고 과거의 기회들을 넘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부분은 아닙니다 라는 걸 카드에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들을 잘 잡았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월드카드라는 완성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상향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다 할 만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동수, 이동수를 의미하잖아요. 이직, 이사 이렇게 내가 이동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그럼 집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사가 가고 싶은데 집이 팔릴까요?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했을 때는요. 일복이 많아지면서 좀 재물이 쌓일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사를 못 갔지만 이번에는 이동수라던가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거인 불안감이 너무 심해질 때는 월드카드라는 이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행이라던가 해외여행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랬을 때 내가 사고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대요. 뭔가 지금은 외골수여서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식, 하나의 나의 그런 가치관만 보인다고 한다면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 여행을 다녀왔다가 물가에 있는 국내 여행도 괜찮고요. 해외여행도 좋은데 한번 환기를 시키고 나면 또 생각이 확 바뀐대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살아갈 만한 원동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이번 분들에게는 여행도 좀 추천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께 마지막 조언점을 보면 이번 분들은요, 제가 아까 한 분야의 거의 전문성, 탑이 될 정도로 한 분야만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성장이 우상향은 아니잖아요. 항상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정체됐다가 상승했다가 정체됐다가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끝까지 가는 인물들인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을 읽는 과정이래요. 우리가
열매가 그냥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탁 따버리면 막 떫고 이렇잖아요. 이 과일 자체가. 그리고 그 제 맛을, 제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무르익으면 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너무 과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만든다라던가, 그리고 나에게 아까 교환카드라는 주변의 경산 소식 중에 하나가 귀인들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주변 환경들이 좀 바뀐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들,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내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또 관점을 보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얻고 더 많은 세상에 대한 해안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카드들이 조언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뭔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더 나은 인연들, 더 나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끌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하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는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당신은 무르익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라는 카드들이고, 그냥 일상을 즐겨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에 있는 그런 곳에 여행을 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숲이라던가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을 좀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을 보면서 내가 숨 쉴 만한,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그런 곳을 좀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무한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사모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운명의 수레바퀴. 핑크. 운명의 수레바퀴 다음에 색채가 너무 좋네요. 핑크 색채. 볼게요. 오. 컵 여왕. 저스티스 카드. 우리 3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먼저 나의 에너지로 나왔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많은 변화운에, 많은 정말 대운처럼 많은 변화운에 좀 노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운은 그래도 고정되는 것보다는 움직여야지 저는 운이 더 강하게 이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정되고 이렇게 되면 항상 정체되는 느낌이 강해서 나쁜 운도 빠질 수가 없고 우리가 물처럼 잘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나쁜 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잘 흘러가야지 운이 딱 이게 운이 변화하면서 나에게 좋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운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나쁜 운을 억지로 내가 막 내칠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잘 준비를 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쁜 운을 아예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같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이직, 이동이 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컵 여왕, 저스티스 카드, 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재판, 소송 이런 거에 좀 연루된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관제수가 좀 보이긴 해서 조금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컵 여왕 카드가 나와서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다 보니까 원래 내가 토지가 안정적이고 정말 밑에 아무것도 불안한 게 없을 때는 감정 기복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줄타기 하듯이 토지가 불안정하고 밑에 기반이 내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다르고 밤 다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사모분들의 그런 좀 감정 기복적인 부분도 보인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나의 에너지가 운명의 수레바퀴 핑크 색채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에너지 카드를 매번 지루할 수 있지만 맨 먼저 풀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로 카드 자체가요. 현재 지금 에너지를 파악을 해서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의 미래 중에서도 무조건 고정적이고 확정되어 있는 미래가 아니라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큰 가능성, 가장 강하게 나오는 그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에너지가, 나의 현재 에너지에 따라서 내가 좀 생각을 바꾼다거나 행동을 바꿨을 때 또 운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타고난 운세보다도, 타고난 운명보다도 이 하루만한 가치가 없다. 이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들께 핑크색채 운명의 수레바퀴여서요.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 현재 상황처럼 재판이라던가 소송에 있다거나 좀 내가 까칠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모분들은 괜찮다, 핑크색 제 운명의 수를 맡겨서 양적인 기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는 좀 길하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분들의 좀 기운은요, 이제 무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천력이 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행동력에 대해서 힘이 붙는 시기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3번분들은 무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고집 때문에 끈기라던가 지구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어서요.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또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빨간 정말 멋진 가운을 입고 난 저 태양을 정말 바라고 정말 저 태양을 향해서 나는 성공하고 일어날 거야 라는 좀 희망적인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멋진 말을 타고 장군 같은 사람이 저 태양을 가리키면서 양적인 기운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모분들께 한 번 더 핑크색채 이런 무오라는 기운이 양적으로 나를 확 드러낼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표현이 돼서 어떻게 운이 막 이렇게 업다운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위로 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지금 좋은 기운이 들어온 건 맞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액땜 아닌 액땜, 감정기복이라던가 저지카드 뭐 법적인 문제라던가 간단한 소송이라던가 이런 게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사모분들께 필요한 경사, 3번분들한테 곧 다가올 경사가 어떨지 볼게요. 기준은 가장 길게는 6개월 이내로 봤습니다. 3번들께 보이는 경사. 와, 검사 번호는 진짜 많이 나오네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나오네. 요즘 좀 1, 2, 3번 다 뽑아보니까 다 검사번이 나왔거든요. 요거 정체된 에너지. 보니까 한 여름까지 시기가 넘어오면서 한 10월 중순까지도 뭔가 변화 없이 정체되고 고정돼 있고 좀 쉬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양적인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딱 사람이 10월 1일부터 으쌰으쌰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저도 제가 10월부터는 좀 기운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조금 건강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막 으쌰으쌰 해서 일 정말 해보자, 막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9월까지는 좀 불안하다가 10월에는 초연해지고 내려놓음이 시작되면서 진짜 좀 제대로 쉬었거든요. 제대로 쉬고 생각도 되게 정리를 많이 하고요.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정말 힐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10월에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지금까지 좀 쉬고 아마 11월부터 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3번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좀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1, 2, 3번들 분들 카드를 뽑아봤을 때 다 쉼이 필요했다. 좀 쉬어갔겠다. 이 여름 시기에도 좀 쉼이 충분히 필요했고 당신은 쉴 만한 자격이 좀 충분했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카드에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시기래요. 계속. 또 이건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1번 분들도 그렇고 2번 분들도 그렇고 3번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생각을 힘을 모아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계속 좀 나와지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그럼 3번 분들께 경사를 한 번씩 볼게요. 3번 분들한테 경사, 곧 다가올 경사는 첫 번째 펜타클 2번의 소드 에이스입니다. 내가 생각이 하나로 응축될 거고 내 사고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질 거래요. 나의 판단력, 나의 사고, 나의 지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여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도 나의 직관을 믿어도 된다. 직관이 뛰어나진다. 이 검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딱 이 펜더가 강인한 얼굴로 하나로 다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 검이 있는데 주변에 막 까마귀들이라던가 이런 게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로 내 힘이 모아진다라는 거여서 우유부단하게 내가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단력이 힘을 발하는 때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서요. 우리 3번 분들이 뭐 결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해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결과를 따지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결과일 건가를 비춰봤을 때 펜타클 2번이어서요. 약간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완성했다고 하면 하나를 좀 더 바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펜타클 2번이어서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는 카드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전에는 뭔가 두 가지 일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3분들이 힘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펜타클 2번 두 가지 토끼를 다 쥘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계약 성사를 했는데 또 추가 계획에 들어올까요? 추가 또 좋은 제안들이 들어올까 해서 예스요. 왜냐하면 두 가지 거를 이 광대가 두 가지 공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해나가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일을 이번에 시작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했던 카드에서도 예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힘으로 나의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로 나의 에너지가 정말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펜타클 2번 두 가지 일을 병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카드들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카드는요, 검 4번 펜타클 6가 나와서 3번 분들께는 인복이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복이라던가 나에게 주는 귀인들이 조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외롭고 고독하게 싸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분들께 검 4번이 또 나오는데 특이한 점 펜타클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좋은 일을 같이 해보자, 협력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금동전을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뭔가 정체된 에너지고 답답한 에너지가 됐는데 뭐 진급운이 들어온다라던가 이런 경사운이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다,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 세상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금동전 내려오듯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카드여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체됐던 에너지가 풀린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뭐 내가 일을 오래 쉬고 있으면 누가 좋게 제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일해보자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 프로젝트를 좋게 제안을 한다라든지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라든지 좋은 협력 제안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렇게 내가 좀 쉬고 정체됐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면서 그게 좀 해결이 된다라는 두 번째 경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템퍼런스 카드, 두 개 다 이동수에 관한 카드입니다. 템퍼런스 카드도요, 이사, 이동, 이직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도 내가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돌듯이 이동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다 강한 활동성, 강한 이동수, 변동과 변화를 향한 강한 열망을 상징해서요. 3번 분들께는 만약에 내가 이사, 이직, 이동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라면 운명의 수레바퀴 템퍼런스 카드 가능하다. 요거는 이동이 길하고 나에게 내가 이동수를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분들께 세 번째 이제 횡재운 아니면 세 번째 나에게 들어올 경사는 이동수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입시를 하는데 좀 서울에 있는 전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곳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동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이동을 열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나도 이동을 열망하고 있다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사,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마지막 경사로 보여집니다. 그럼 3번 분들께 3번분들은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다 보니까 액땜 안에 액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검 3번, 마음 상하는 일들, 정말 심장에 3개 칼이 꽂힌 카드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도 좀 보여지고요. 데스 카드여서 약간 법적인 카드가 나왔잖아요. 정말 이게 끝이 난다라는 카드들이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나는 내가 삶을 이렇게 살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몇 번 어그러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았대요. 그렇지만 이제는 운이 하강기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시기부터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검사 한번 데스 카드 너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결론이 뭔데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계속 꿈을 꾸어도 괜찮다. 왜냐? 검사 한번 데스 카드, 운기가 하강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했겠지만 정말 나쁜 운들을 경험했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끝이 났고 데스 카드 끝이 났고 다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핑크색채,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가 그려진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카드들이 한 번 더 보여집니다. 그럼 사모분들께 조언점을 볼게요. 이 마지막이 거의 나에게 경사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이 났다라고 나아지니까요. 재판이 있으면 끝이 나겠죠. 그 사람과 인연이 끝난다. 기존에 끝나고 싶었던 인연이 끝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 분들은요,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모두의 그런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검사 한번 데스 카드가 나와서 뭔가 엄청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졌다거나 좀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나와지거든요. 나의 조언점은요, 여행하듯이 살래요. 정말 이 삶이 나쁜 운을 정말 막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강한 운들을 내가 막 끝까지 부여잡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오는 인연을 내가 막을 수 없고 가는 인연을 또 붙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이게 물러가는 대로 살아래요. 현재 그냥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강하게 집착을 하면 오히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려놨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어라는 카드도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 태양을 내가 저 위까지 올라갈 거야. 상승욕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컵 7번 또 이것도 이상적인 카드잖아요.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이 집도 갖고 싶고 이런 사람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금은보화도 갖고 싶은데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어. 근데 나는 그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삶을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 꼭대기를 본다면 얼마나 지쳐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꼭대기 이 태양을 보면서 올라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삶을 요 하나하나 여기도 풀숲도 보고 저기도 보다 보면 우리 3번분들의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라 다 정상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현재 그냥 집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은 이 운이 나를 상승운으로 나를 바래다 줄 거고 정상까지 갈 수 있다라는 카드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소드왕. 너무 귀여운 그 강아지 옆에 또 너무 냉철해 보이는 어울리지 않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4번분들의 에너지는 어떨까? 3번분들 똑똑한 사람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할 때가 있는데 댓글에 보면 저 안 똑똑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좀 머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를 보면 3번 블루랑 소드 왕은요, 지성이 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결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꼼꼼하고 예민해요. 꼼꼼하고 예민하고 이 직업 자체가요, 소드 왕이어서 정교한 직업을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의료인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법 쪽이라던가 이런 기술직, 전문직, 좀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하겠다. 기술적으로도 좀 뛰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체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명예욕,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목적과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집중력이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이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블루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빠진 건 없을까, 자기에 대한 실수, 피드백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일 못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앞서서 뭔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말로 앞서는 사람들보다는요, 막 이렇게 허황된 말을 하고 과장된 꿈에 들떠있고 말만 앞서고 실천 더딘 사람이 좀 경멸할 거거든요. 아마 오히려 내가 행동으로 나는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정말 좀 멋진 사람들이다 표현이 되기도 해서요. 4번분들의 카드를 보면 검을 든 왕에 3번 블루다 보니까 좀 융통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가식적이고 좀 가증스러운 사람이 있다 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게 지내려고 웃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4번분들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꼿꼿하다, 선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4번분들은 내가 기술이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거 좀 잘 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난 누구에게도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성향 자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지휘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나의 뜻대로, 나의 소신대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타인들한테 나의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좀 내가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술을 하려면 끝까지 기술을 취득해야 되고, 어떤 한계를 갔으면 끝까지 파야 되고,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끝까지 파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성,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4번분들께 4번분들, 4번분들 볼게요. 4번분들 기운이 있습니다. 봐요. 카드가 보통 이제 카드 이렇게 나오면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의사, 한의사, 뭐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가장 일단 많았고요. 뭐 일단 의료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기술직, IT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사장님이라던가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무역업. 보통 이제 개인 리딩이랑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카드를 아까 하면서 막 엎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기운이 좀 세다고 느끼긴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번분들은요, 이 3번 블루의 임신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이민이라는 신금 카드거든요. 날카로움과 표현력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카드를 보면 검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소드의 기운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완벽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고 신경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까 할인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의학계라던가 의료업, 할인업, 아니면 이 3번 블루 이런 나의 지성적인 카드도 나와서 종교, 철학 이런 것도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업을 좀 세게 두는 게 좋아요. 뭐 사법, 군, 경찰, 검찰, 뭐 사법 공무원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보면 이 블루라는 색채, 이 파란색 바다 색채, 이민이라는 카드가 또 똑같잖아요. 임수라는 카드. 그리고 물의 기운과 이런 금의 기운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가 그대로, 이 임신이라는 카드가 그대로 또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카드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4번 분들은 확실한 건 아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 분들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나 스스로한테 융통성이 없고 자기 검열이 심한 거지. 그래도 타인에게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내시가 나를 따르듯이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일도 좀 잘하고요. 두뇌 회전도 빠르다라고 보여지고 또 포용력도 넓어서 내가 윗상사가 됐을 때는 밑에 사람을 정말 포용하는 그릇이 크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밑에 사람일 때 윗상사가 정말 일을 못하거나 정말 좀 가식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 상태가 조금 그때가 좀 힘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좀 버텨야 된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독립적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4번 분들께 멋진 분들이네요. 멋진 분들. 장군이에요. 장군. 또 소드왕 나오네. 소드왕. 그러니까 아까 막 카드를 엎고 그랬던 이유를 알겠어요. 하다가 저도 막 카드 와르르 쏟고 그랬잖아요. 방금 머쓱했긴 했는데요. 4번 분들이 또 소드왕이 나왔어요. 타워 카드. 4번 분들은 좀 불같은 성향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윗사람이 너무 나를 갈군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 내가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업이 좀 바뀐다거나 업종을 바뀔 수가 있는데 결론은 소드왕, 소드왕 두 개 다 공부를 하고 전문성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기술직, 전문직 이런 걸 꼭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통찰력 직관이 굉장히 강해서 특수한 분야에서 발휘되는 독특한 그런 직관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쪽도 괜찮지만 그게 의료업계라든가 아니면 IT 그런 기술 뭔가 검수하고 검토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하고 하면 남들이 나한테 입을 못 댄다라고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좀 전문성 기술직을 하면 사실 가장 좋은 명이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내가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타로 사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있대요. 내가 사람들의 그런 힘든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게 아까 제가 의사가 많다 했잖아요. 아픈 거를 내가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랬을 때 특수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근데 단 하나의 좀 문제점은 타워 카드여서 약간 욱하는 감정들 조금 내려놓기, 그리고 소드 왕이어서 내가 좀 융통성 없는 부분을 내려놓기, 그런 부분만 잘 한다면 내 일에만 좀 집중을 하고 타인과의 크게 갈등을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나는 나한테 내 인생에만 집중을 해도 굉장히 큰 폭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남들이랑 그런 것들에 얽혀가지고 그 사람들 싸우고 씨르고 이런 나한테 좀 질투를 할 거거든요. 씨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4번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만 집중을 해래요. 나에게만. 그리고 상사 같지 않은 상사들은 그냥 무시를 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전문성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독립적인 일을 하든지 자격증 면허증을 따서 독립적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4번 분들은 4번 눈빛 봐요. 눈빛이 이 호환이라고 해서 눈빛이 카리스마가 뛰어납니다. 또 검 에이스. 너무 신기하네요. 카드가. 4번 분들께 보여지는 경사. 제가 그 매 리딩마다 이렇게 처음에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리딩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타로는 지금 에너지를 분석해서 가장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할 때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가능성이 띈 미래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에너지를 내가 알고 내가 선택과 그런 결정을 바꾼다면 저는 미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자만하거나 이러면 미끄러질 수 있겠죠, 당연히. 너무 그리고 또 과소평가하거나 위축돼 버리면 또 될 일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에너지를 분석하고 나의 고유한 에너지를 좀 사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 그런 에너지를 가장 좀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번 분들은요, 이 머리 쪽 있잖아요. 머리 쪽이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인물이어서 내가 꽂히는 거는 공부를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꽂히는 게 있으면 거기 연구를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경험을 끝까지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뭐 기계를 만지는 업이되려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서 거의 교수처럼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분야에.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 다 지성을 상징해요. 이거 자체가 나에게 들어온 무기고 세상에서 주어진 나에게 경사 같은 그런 무기래요. 무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4번 분들께 또 검 에이스. 나는 내 판단력, 지성, 내 법조인도 괜찮겠어. 법조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컵 8번 검 에이스여서요. 내가 절연해야 될 관계는 절연을 하는 게 확실하게 좋대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 상쇄시킬 만큼 검 에이스 판단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4번 분들은 내가 후회했고 비탄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싹을 끊어버린대요. 경사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위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전에 뭐 입시도 실패했고 뭐 대기업 가는 것도 실패했고 뭐 결혼도 안 된 사람이었어. 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 예전에 계약 그거 성사도 못했고 난 실패가 많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축한다고 한다면 4번 분들은 융통성이 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려서 사람들한테 막 아양을 떨면서 내가 위로까지 올라가는 사람 아니고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내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4번 분들의 그 고유한 특성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경사가요. 내 생각이 바뀐대요. 그게 가장 큰 경사입니다. 생각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꽂히면요. 그게 4, 50년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컵 8번이어서 과거에 대한 거 안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안녕. 그리고 컵 5번 한 번 더 뽑아본 카드에서 술 먹고 후회했던 나의 과거에 대한 것들보다도 그 쏟아져 있던 과거에 대한 기회들보다도 이 여인이 들고 온 이 두 잔의 기회가 훨씬 좋은데 그걸 내가 놓치지 않고 잡는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기회들 내가 검 에이스 잡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검을 가장 큰 칼을 쥐고 나의 지성으로 기회들을 다 잡아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경사. 그래서 지금 지나간 과거는 후회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 기회가 훨씬 좋고 내가 그거를 빠짐없이 잡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 과거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탄스럽대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올 기회가 훨씬 좋아서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 놓치지 않을 거다 라는 것들이 일단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검 2번 여사제 카드. 여사제는요, 뭐 부동산이라던가 문서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문서운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요. 학위, 자격증, 고시 합격, 뭐 안정적인 직장 취직, 아니면 채권이라던가 주식 이렇게 약간 문서로 돼 있는 것들, 부동산, 운, 우리 결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문서운 이런 아니면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 2번 좀 항상 답답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뭔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뭐 회계사라던가 세무사라던가 그런 것도 준비하는 분들이면 좋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맨 카드 전차 카드여서요. 카드들이 보면 명확하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 그냥 시도하고 그냥 재밌게 해보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꼭 갈 거야. 난 이 분야를 꼭 성공할 거야. 나는 요거를 꼭 할 거야 라는 그런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버티고 인내하고 검 2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참아내고 견뎌하고 그래서 아마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도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행맨이라는 카드 세 번째 경사는요. 답답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에 시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에서 전차 카드, 이 오토바이 타는 팬더잖아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내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지연됐던 일들에 대해서 전차 카드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그게 세 번째 경사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4번 분들이 하고자 하는 길이 맞다고 나와지고요. 그리고 내가 버텨왔고 인내해왔던 과정들에서 좋은 학위, 문서운이 들어오고 또 속도감에서 굉장히 빨라지는 카드들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대해서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남은 두 잔이 더 크고 이번에는 그 기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는다. 그게 우리 4번 분들의 경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4번 분들을 뽑아보면 제가 아까 1번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4번 분들한테 결론이 뭔데 이 4번 분들이 내가 소드왕, 내 아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내가 정말 끝까지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했을 때 펜타클 10번이요. 가장 큰 재물운, 펜타클 에이스에 가까운 재물운이거든요. 펜타클 10번은 1번에서 10번 중에 가장 큰 10번이라는 재화잖아요. 가장 큰 재물운, 우리 가족도 안정할 수 있게 할 만한 가장 큰 재물운이 들어온다. 가장 큰 사회적 성취, 눈에 보이는 사회적 성취운이 크게 들어온다 라고 해서 아까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조언점을 볼게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3번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4번 분들은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래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결론은 풍요라는 카드, 아까 펜타클 10번이어서 당신은 재물인이라던가 결론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명을 타고났대요. 그게 나의 무기고 나의 신이 준 선물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매 순간 이렇게 돌다리 건너듯이요, 매 순간 즐겨래. 아까 3번 분들도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드 왕이잖아요. 누구 밑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난 이 정상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난 누구한테 내 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내 삶에서 당신 잘못 살았어 그 말을 들으면 난 죽고 싶대요. 그 정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꼭대기 여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막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고 저까지 언제 올라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야? 나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드가 당신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래요. 너무 그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지만 풍요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타고난 기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풍요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돌다리 건너듯이 한순간 한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를 살다 보면 당신은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카드가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